어머, 소연아, 아직도 그렇게 촌스럽게 다니는 거야? 엄숙해야 할 빈소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이소연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조차 잊은 채 화려한 검은색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한 한미라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이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소박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그녀의 차분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조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소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가난했던 학창 시절,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과 격려를 주었던 분이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선생님만은 늘 말씀하셨죠. 소연아,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야.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이소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인을 애도하러 온 조문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파티에 온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몇몇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검은색이긴 했지만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에 값비싼 시계와 목걸이를 과시하듯 착용한 그들의 모습은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소연이 아니야? 한미라가 가장 먼저 이소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이소연의 검소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거든요. 이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구나. 선생님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존경하던 은사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미라는 이소연의 슬픔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 그 옷은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빈소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나눌 대화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최영희와 김지은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장신구와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서로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경연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김지은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고인이 누워 계신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장례식장이야. 선생님께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핸드백과 신발, 액세서리를 품평하며 누가 더 비싼 것을 걸쳤는지 경쟁하듯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소연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의 이소연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관심이 아닌 호기심과 우월감만이 담겨 있었어요. 이소연은 선생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무례함은 계속되었고 이소연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선생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1999년 이소연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이소연은 매일 낡은 교복에 뜯어진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먹었지만 이소연만은 구석에 앉아 빵 한 개로 끼니를 때웠어요. 가끔은 그 빵조차 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소연아, 잠깐 교무실로 와볼래?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이 이소연을 부르셨어요. 이소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떨리는 마음으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학비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혼이 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선생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어요. 이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김 선생님은 이소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제야 이소연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세요. 할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는데 할머니도 아프셔서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소연아, 괜찮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우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줄게. 그리고 점심은 앞으로 선생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의 말씀에 이소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정말로 이소연을 친딸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소연아, 선생님이 도시락을 너무 많이 쌌네. 같이 먹을래? 하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소연이 창피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미라와 그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어머, 또 선생님한테 얻어먹네.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한미라가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비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존심도 없다나 봐. 최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이소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언제나 이소연의 편이었습니다. 소연아,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이 장담한다. 어느 날은 이소연의 신발이 완전히 뜯어져서 발가락이 다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소연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 저 신발 좀 봐. 정말 우스꽝스럽다. 김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방과 후 김 선생님이 이소연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 내가 신어볼래? 선생님이 내미신 것은 새 운동화였어요. 이소연의 발에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신어도 돼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서 신어봐. 선생님이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사주신 거라는 걸요. 그 운동화를 신고 집에 돌아간 이소연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김 선생님이 정말 천사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이소연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선생님께 대한 최고의 보답이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베풀어라. 김 선생님은 이소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어요.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시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소연아,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금의 어려움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그때 한미라가 이소연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야, 소연아, 혹시 선생님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설마. 아직도 그때 일로 선생님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건 아니지? 빈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더럽히는 듯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이곳은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으니까요. 최영희가 이소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직도 그렇게 수수하게 살아? 그녀의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잊은 듯한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이소연은 고인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가려 했지만 동창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먼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미라가 비웃으며 가로막았습니다. 뭘 그렇게 급해? 어차피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끼리 얘기나 좀 하자. 한미라의 말에 이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거든요. 김지은이 이소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그 옷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 요즘에도 그런 옷을 파는 곳이 있구나. 다른 조문객들이 그들의 큰 목소리를 의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소연이 조용히 타이르려 했지만 김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왜 그래? 우리 친구끼리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한미라가 자신의 핸드백을 자랑하듯 들어올렸습니다. 소연아, 이거 봐. 이태리에서 사온 건데 300만 원 정도 했어. 너도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겠지? 빈소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나눌 대화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야, 여기는 선생님 빈소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한미라는 이소연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에이, 뭐가 그렇게 예민해?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한미라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자신의 새로 한 네일아트를 자랑하며 끼어들었어요. 소연아, 너는 손톱 관리 같은 거 안 해? 여자가 그래도 몸단장은 좀 해야지. 그녀의 화려한 네일은 검은색 매니큐어에 반짝이는 스톤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영희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소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오히려 그런 이소연을 더 재미있어 했어요. 김지은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소연이 화내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농담도 못 받아주고. 그녀의 귀에는 커다란 진주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실례지만 여기는 빈소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한미라는 되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인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 남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이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발 그만해. 선생님께 누가 될까봐 걱정되잖아. 이소연의 간절한 부탁에도 동창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흔들며 말했어요. 소연아, 너 시계 찬 거 봤는데 그거 얼마짜리야? 우리 남편이 사준 이거는 5천만 원이야. 장례식장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미라가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남편도 나한테 정말 잘해줘. 매달 용돈도 충분히 주고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사주거든. 소연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잘해줘? 빈소에서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대화였어요. 이소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선생님이 돌아가신 자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지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우리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 근황 얘기하는 건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 조문객이 다가와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돌아가신 분께 예의를 지키세요. 하지만 한미라는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는 고인과 특별한 사이였어요. 외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한미라의 뻔뻔한 대답에 그 할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 지킬 수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나는 선생님께 인사나 드리고 갈게. 이소연이 영정 쪽으로 향하자 한미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소연아.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너 요즘 진짜 뭐하고 살아? 남편 직업이 뭐야? 아이는 있어?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미라가 이소연의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소연아, 우리가 말하는데 그냥 가면 되냐? 정말 예의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학창시절 이소연을 괴롭히던 그 교만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빈소라는 엄숙한 공간에서도 전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이소연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아, 너 정말 우스꽝스럽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냐? 그녀가 가리킨 것은 이소연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이었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김지은이 자신의 명품 드레스를 만지작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 드레스 백화점에서 800만 원 주고 샀거든. 장례식용으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그런데 소연이는 그거 얼마 줬어?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장례식용 드레스를 800만 원에 주문 제작했다는 말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그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선생님이 보고 계셔. 하지만 김지은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어머, 선생님이 뭘 보고 계셔? 이미 돌아가셨는데. 소연이 너 아직도 그렇게 미신 믿어? 한미라가 이소연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그 시계 좀 봐봐. 정말 옛날 것 같다. 언제 산 거야? 10년 전? 20년 전? 이소연의 시계는 평범한 가죽 스트랩 시계였어요.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시계 괜찮은데? 이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한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이 시계 차고 있거든. 이거 5천만 원짜리야. 그녀가 손목을 들어 보인 시계는 정말로 값비싸 보였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최영희도 질세라 자신의 시계를 자랑했어요. 나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이거 차고 있어. 이것도 3천만 원은 했을걸. 소연이 시계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녀의 시계 역시 반짝이는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남편 박철수가 결혼할 때 선물해준 시계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소중했거든요. 값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이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동창들은 비웃었습니다. 김지은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어머, 듣고 보니까 소연이 정말 웃기다. 값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니. 그럼 값싼 게 더 좋다는 거야? 다른 조문객들이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의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미라가 이소연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도 진주야? 진짜 진주야 아니면 가짜야? 이소연의 목에는 소박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진짜 진주였지만 아주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주야. 이소연이 대답하자 최영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진짜 진주래. 그런데 그거 얼마짜리야? 나는 남편이 일본에서 사온 이 진주 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거 2천만 원 했어. 그녀의 목에는 정말로 크고 윤기나는 진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김지은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거들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했거든. 이거 3천만 원 넘게 했어. 진주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잖아. 그녀의 목걸이에는 정말로 다이아몬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어? 선생님 빈소에서 돈 자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우리가 돈 자랑한다고? 우리는 그냥 근황 얘기하는 거야. 친구끼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 조문객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는 빈소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최영희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줌마, 저희는 고인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김지은이 이소연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연아, 그 가방은 또 뭐야? 시장에서 샀어? 나는 이 가방 유럽 여행 갔을 때 샀거든. 500만 원 정도 했나? 그녀의 핸드백은 정말로 값비싸 보이는 명품이었어요. 이소연의 가방은 평범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단정했어요. 이 가방도 괜찮은데? 이소연이 말했지만 한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진짜 촌스럽다. 나는 남편이 프랑스 출장 갔을 때 사온 이 가방 쓰고 있어. 이거 1,000만 원 넘게 했다고 하더라. 한미라의 가방 역시 화려한 명품이었어요. 최영희가 자신의 신발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신발도 좀 봐. 그거 어디서 샀어? 나는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이 신발 신고 있거든. 300만 원 정도 했어. 그녀의 신발은 정말로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장례식장에는 너무 화려했어요. 이소연의 신발은 검은색 단화였습니다. 평범했지만 깔끔하고 예의에 맞는 신발이었어요. 신발은 편하고 단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소연이 말했지만 김지은이 비웃었습니다. 편하고 단정하면 된다고. 소연아, 너 정말 촌스럽다. 요즘에는 신발도 패션이야. 나도 이 신발 스위스에서 새거든. 500만 원은 했을걸? 그녀가 발을 들어 보인 신발 역시 값비싸 보였어요. 한미라가 이소연의 머리 스타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머리는 어디서 했어? 미용실에서? 나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봤거든. 한 번에 100만 원씩 해. 이소연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간단한 스타일이었어요. 집에서 했어. 이소연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동창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집에서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매주 미용실 가는데 소연이는 집에서 하는구나. 최영희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김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한 달에 2번은 미용실 가는데. 헤어스타일링이랑 트리트먼트 받으려면 한 번에 50만 원은 들어가. 소연이는 그런 거 안 해? 그녀의 머리는 정말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지만 장례식장에는 너무 화려했어요. 이소연은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한미라가 이소연의 메이크업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화장품은 뭐 써? 나는 프랑스 화장품만 써. 한 세트에 200만 원 정도 하는 거. 이소연은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담담한 화장이었습니다. 별로 진하게 화장 안 해. 이소연이 대답하자 최영희가 놀라는 척했어요. 어머, 화장 안 한다고?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 나는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화장해.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로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김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매일 화장하는데.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다 비싼 걸로 써. 화장품 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가. 장례식장에서 나눌 대화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소연이 다시 영정 쪽으로 가려고 하자 한미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소연아,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너 진짜 뭐하고 살아? 직업이 뭐야?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직장 다녀. 이소연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최영희가 파고들었습니다. 직장이 뭔데? 어디서 일해? 월급은 얼마나 받아? 너무나 무례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김지은이 거들었어요. 나는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뒀거든. 남편이 충분히 벌어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소연이는 아직도 일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별로 못 버나 보네. 정말로 무신경한 말이었어요. 이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야.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하는 거야. 하지만 한미라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소연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이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최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에 여자가 일한다는 건 남편이 무능하다는 뜻이잖아. 우리 남편은 나보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해.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그녀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김지은도 동조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이 나한테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사주거든. 일할 필요가 전혀 없어. 소연이는 참 불쌍하다. 동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이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해. 선생님이 들으실까봐 걱정되잖아.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미라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으실까봐? 소연아, 너 아직도 그렇게 미신적이야? 죽은 사람이 뭘 들어? 한미라의 말에 이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최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소연이 너무 예민해. 어차피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그녀의 말투에는 고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김지은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뭐가 문제야? 빈소에서 나올 수 없는 큰 웃음소리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소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목소리라도 좀 낮춰줘. 다른 조문객들이 다 쳐다보잖아. 정말로 주변 조문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미라가 갑자기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진 좀 봐. 정말 늙으셨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미 나이가 많으셨는데. 고인의 영정 사진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최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때도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셨잖아.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 같아. 그녀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평가하듯 고인의 외모를 품평하고 있었어요. 김지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나? 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소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김지은은 계속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선생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한미라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맞다. 소연이한테는 특별히 잘해주셨지. 가난하니까 동정에서 밥도 나눠주시고 그랬잖아. 그녀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최영희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아, 맞아. 소연이 도시락 없어서 굶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 나눠주시고 그랬지.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야. 빈소에서 나올 수 없는 웃음소리였어요. 김지은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연이가 너무 가엾게 보이셨나 봐. 다른 애들은 안 그러셨는데 소연이한테만 특별히 그러셨잖아. 그녀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를 마치 동정이나 시애로 폄하하고 있었어요.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한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분이긴 뭐가 좋으셨어? 가난한 애 하나 도와주신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요즘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선생님의 은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말에 이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최영희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소연이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지 정말 아끼셔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동정심이었을 뿐이지. 그녀의 말에 이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김지은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뭔 상관이야?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든 모르실 텐데.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없는 발언이었어요. 한미라가 영정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근데 정말 오래 사셨네. 80이 넘으셨다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나이까지 사시는 것도 대단하긴 해. 마치 고인의 죽음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투였어요. 이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제발 그만해.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한미라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또 그 소리야? 소연아, 너 정말 답답하다. 죽은 사람이 뭘 듣고 뭘 슬퍼해. 현실을 좀 받아들여. 그녀의 말에 이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최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소연이 너무 감성적이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녀들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김지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오후에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장례식장을 마치 잠깐 들르는 카페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한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쇼핑 가야 해.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좋은 거 다 떨어져. 고인을 추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의례적으로 들른 것 같았어요. 이소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인사나 드리고 가자.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하지만 최영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인사는 뭔 인사야?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녀의 말에 이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선생님한테 특별히 신세진 것도 없잖아. 소연이만 신세졌지.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는 말이었어요. 한미라가 마지막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선생님께 그렇게 고마워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강요하지는 마. 우리는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옛날 일 들춰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에 담긴 교만함과 무시에 이소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소연의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에 달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무시와 조롱.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서운 정적이 그녀를 감쌌어요. 이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나 드리고 갈게. 이소연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라가 다시 이소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소연아,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다고. 너 진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냥 직장인이야. 이소연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최영희가 파고들었어요. 직장인이 뭔 직장인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회사원이야? 공무원이야? 끈질기게 캐묻는 태도였습니다. 김지은이 거들었습니다. 소연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 설마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비꼬는 투의 말에 이소연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 명의 남성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소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가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한미라는 이소연의 시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 소연아, 딴 데 보지 말고 우리 얘기 들어. 남편 직업이 뭐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학에서 일해. 이소연이 대답했지만 최영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대학에서 일한다고? 설마 교수야? 아니면 직원?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은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어머, 대학 직원이면 월급이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소연이가 아직도 일을 하는구나. 빈소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에 주변 조문객들이 다시 한번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이소연은 다시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남성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한미라가 이소연의 시선을 따라 입구를 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그녀도 호기심이 생긴 듯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소연이 말을 흐렸지만 내심으로는 계속 그 남성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이소연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최영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말하는데 왜 자꾸 딴 곳을 봐? 정말 예의 없다. 하지만 이소연의 관심은 온통 그 남성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김지은이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딱딱해 보이는데. 그녀도 그들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한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마치 군인 같아. 그녀의 말에 이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성들 중 한 명이 이소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깊은 존경심이 서린 눈빛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영희가 그 남성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소연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그 남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이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소연아,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쳐다봐? 하지만 이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그 남성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소연이 남편이야? 그런데 왜 이제야 와? 부인 혼자 와서 망신당하게 놔두고. 그녀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그때 그 남성이 천천히 이소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다른 두 명의 남성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정말로 군인 같았습니다. 최영희가 수군거렸어요. 진짜 군인인가? 복장도 좀 그렇고.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군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지은이 이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저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소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한미라가 그 남성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분위기가 다른 조문객들과 달라. 정말로 그들은 일반적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걷던 남성이 이소연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잠시 이소연을 바라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최영희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무서운데. 정말로 그 남성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김지은이 한미라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미라야, 우리 슬슬 가자. 분위기가 이상해. 하지만 한미라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생긴 듯 그 남성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어요. 한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뭘 신뢰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남성은 한미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소연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남성이 한 걸음 더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하고 엄숙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소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미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네. 저희도 고인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한미라의 말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소연만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최영희가 그 남성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소연이만 쳐다보지? 정말로 그 남성의 눈빛에는 이소연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두 번째 남성도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역시 이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김지은이 불안해하며 한미라의 팔을 잡았어요. 미라야,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지 않아? 정말로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남성까지 합류하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체격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같았거든요. 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인가요? 하지만 첫 번째 남성은 여전히 이소연만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소연도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혹시 이소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첫 번째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소연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최영희가 더욱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저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소연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은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남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첫 번째 남성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뭔가 허락을 구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김지은이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먼저 와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드시면.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남성들의 기운에 압도되어 버린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남성이 김지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한미라가 발끈하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시선을 받은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가 강한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세 번째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소입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최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보고 예의를 지키라고. 저 사람들이 누군데? 하지만 그녀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이소연이 첫 번째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남성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이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이 적절한 장소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김지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와서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두 번째 남성이 그녀를 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미라가 이소연에게 속삭였어요. 소연아,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이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남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셨다고요? 그럼 제자들인가? 하지만 그들의 나이를 보면 김 선생님의 제자라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세 번째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이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지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한미라가 점점 불안해지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해. 말도 이상하게 하고. 정말로 그들의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첫 번째 남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거든요. 그 남성이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거든요. 최영희가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도대체 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안 끝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두 번째 남성이 첫 번째 남성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소연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혹시 이곳을 벗어나서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김지은이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소연이는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남성이 이소연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곧게 자세를 바로 세우더니 오른손을 이마로 가져갔어요. 육군 준장 장훈호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라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준장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육군 준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두 번째 남성도 똑같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육군 준장 오승민입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장이 2명이나?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군 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몰랐을 리 없었거든요. 세 번째 남성까지 경례 자세를 취하며 외쳤습니다. 육군 준장 이대현입니다. 이제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명의 육군 준장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장이 3명이나 와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소연에게 쏠렸거든요. 장훈호 준장이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단장 이소연 소장님께 경례. 그의 말에 빈소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한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장님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소장이라는 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오승민 준장도 힘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특전사령부 사단장 이소연 소장님께 충성. 그의 외침에 다른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최영희는 이소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이가 소장님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군 장성이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대현 준장까지 합세하며 외쳤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단장 이소연 소장님께 경례. 3명의 준장이 일제히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김지은이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이소연이가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고.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이소연은 차분하게 경례에 답례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장훈호 준장이 경례를 마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도 고인께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소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한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뭘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자신이 군 장성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오승민 준장이 이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소연의 배경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최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소장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방금 전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대현 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용히 조의를 표하고 계셨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동창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지은이 벽에 기대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가 군인이었다고, 그것도 소장이었다고.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이소연이 차분하게 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들도 고인께 인사를 드리고 가시겠지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훈호 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은사님이라고 하니 더욱 깊이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준장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라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이 특전사령부 사단장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군에서 소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승민 준장이 이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예정이십니까? 그의 질문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최영희와 김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이소연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니 땀이 등을 타고 흘렸어요. 이소연은 준장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준장님들도 편안하게 조의를 표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과 함께 절대적인 권위가 묻어났어요. 이대현 준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명의 준장이 모두 이소연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빈소 안의 다른 조문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실제로는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미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군 최고위층 인사를 모독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빈소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미라는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소장님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어요. 최영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의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방금 전까지 특전사령부 사단장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지은은 아예 주저앉다시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시계 가지고도. 그녀는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장훈호 준장이 이소연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고인께 조의를 표한 후 물러나겠습니다. 소장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준장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승민 준장과 이대현 준장도 차례로 영정 앞에 나아가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며 다른 조문객들도 숙연해졌어요. 군 장성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소연은 한미라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우리는 오래된 친구잖아.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김지은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소연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녀는 자신이 한 말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준장들이 인사를 마치고 이소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장은호 준장이 말했어요. 소장님,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이소연이 준장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빈소의 다른 조문객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들이 떠나고 나자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소연을 보는 시선이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했거든요. 한미라가 다시 이소연에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몰라봤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전혀 몰랐어. 그녀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였어요. 이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소연이야. 다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것뿐이지. 그녀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너한테 너무 심했지? 그녀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후회로 가득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이소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서로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김지은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줘서 고마워.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거든.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우리가 그걸 몰라봤어. 이제서야 김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최영희도 영정 앞에 나아가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김지은도 따라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소연이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 덕분에 다시 만났네.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친구잖아. 이소연의 대답에 동창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소연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게 부끄럽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김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소연아. 너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한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공을 말이야. 그녀도 이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소연은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도 함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25년이 지나서야 그들의 마음에 제대로 닿은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동창들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어요. 한미라는 이제서야 이소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권위 있는 군 장성이 아니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제자 모습이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소연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따뜻한 밥 한 끼, 새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주신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최영희가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소연의 말을 들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특전사령부에서 만나는 젊은 장병들에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가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했어요. 이소연이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화해했어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한미라가 앞으로 나와서 이소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연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최영희와 김지은도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최영희가 말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김지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연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살겠습니다. 이소연은 동창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선생님 덕분에 소중한 것을 배웠네.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야. 그녀의 미소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한미라가 이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보여준 너그러움 덕분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최영희도 거들었어요. 소연아, 넌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렇게 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줬잖아.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구나. 그녀는 이소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소연아, 앞으로 우리 진짜 친구로 지내자.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우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소연은 동창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선생님의 제자잖아.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2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창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이소연은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남편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어?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서로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 선생님 덕분에 좋은 하루를 보냈어. 이소연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야. 빨리 와, 따뜻한 차 준비해 둘게. 남편의 따뜻한 말에 이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도착한 이소연은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졸업할 때 선생님께서 주신 격려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소연아,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이 늘 응원한다. 이소연은 그 편지를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이소연은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용서와 이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이소연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어주렴.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란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소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소연처럼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